일하다 죽기 싫어요. 이 말 한때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젊을 땐 죽을 만큼 일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출근할 땐 피곤해도 참고, 야근해도 견디고, 명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만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다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계속 일만 하다가 정말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63세에 은퇴했습니다. 누가 밀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피곤이 몇 날 며칠을 가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이러다가 평생 일하다 죽겠구나 싶었고 처음으로 이제는 좀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남은 인생은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인생으로 바꿔보자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하다 죽지 않고 은퇴 후에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은퇴 후 삶의 핵심 전략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걸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하는 연습을 하세요. 회사 다닐 땐 놀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시간을 내도 불안하고 쉬면 게을러지는 것 같고 죄책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하지 않으면 무가치한 느낌이 들더군요. 실제로 64세에 조기 은퇴한 박모 씨는 은퇴 직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공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다 퇴직하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답니다. 가족들도 당신은 일 없으면 병나라며 걱정했죠. 그에게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아니라 자유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도 끄고 TV도 끄고 그냥 햇볕 드는 창가에 앉아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한 거죠. 그렇게 3개월쯤 지나자 그는 비로소 쉼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 지금 당장 하루 10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처음엔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그 시간이 쌓일수록 당신은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돈보다 몸이 먼저입니다.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돈 걱정을 가장 많이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만난 66세의 이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반대로 10억이 있어도 다리가 아프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는 은퇴 후 바로 무릎 수술을 받았고 회복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외출은커녕 집 안에서도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큰 고통이었다고 해요. 정작 돈은 모아뒀지만 자유가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은 젊을 때 챙기자는 말을 자주 듣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20분 햇살 좋은 날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관절과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건강한 몸이야말로 은퇴 후 삶의 최대 자산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를 상상하세요. 60이 넘으면 흔히들 내리막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해? 이제 쉬어야지라는 말이 익숙해지죠. 그런데요, 앞으로 30년이 더 남았습니다. 100세 시대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제가 아는 63세 이모 여사는 61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려보고 싶었는데 평생 못했어요. 이제야 시간이 나서 시작했죠. 그렇게 인연을 배우고 나니 동네 전시회에 초대받아 개인전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는 말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제일 재미있어요. 그 전엔 그냥 생존이었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고생이었다면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이 탓하지 마세요. 세상은 은퇴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그 자유야말로 가장 큰 기회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나이. 그게 60대입니다. 저는 63세에 알게 됐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으려면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선요. 부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보세요. 작은 산책 한번, 따뜻한 차 한 잔,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10분. 그게 은퇴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정적인 공감에서 이제는 조금 더 실질적인 정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그건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삶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와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1. 은퇴 후의 시간표를 지금 미리 짜두세요.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리둥절함에 빠집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출근 시간, 회의 시간, 마감 일정이 삶을 움직였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시간이 비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작 쉬게 되면 더 피곤하고 외롭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만의 루틴을 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62세에 은퇴한 어씨는 은퇴 후 3개월간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무기력증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매일 오전 9시 11시는 걷기와 장보기, 11시 1시는 요리와 점심, 오후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등의 루틴을 정했죠. 이 일정을 단 2주만 지켜보니 그는 다시 삶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루틴이 생산성이 아니라 기분 좋게 사는 리듬을 회복해 준다는 점입니다. 실천 팁: 엑셀이나 다이어리로 내 하루 시간표를 짜보세요. 일정의 일이 아닌 놀이, 산책, 아침 햇볕 쬐기 같은 것도 꼭 넣으세요.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구조를 만들면 지키기 훨씬 수월합니다. 2. 건강관리, 지금부터 데이터로 접근하세요. 단순히 운동해야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건강은 측정해야 관리된다고요. 예를 들어 60대 이상에서 가장 흔한 건강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혈증,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이면 위험 신호. 근감소증, 특히 허벅지 둘레가 50cm 미만이면 경고. 혈압 이상, 수축기 혈압 140 이상은 고혈압 기준. 이 수치들을 꾸준히 기록하고 관리하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박모 씨는 고지혈증 수치가 180 이상이었는데 매일 아침 10분간 제자리 걷기와 아마씨 들기름 섭취, 그리고 저녁 7시 이후 금식을 3주간 실천한 후 LDL 수치가 142로 떨어졌습니다. 실천 팁: 혈압기, 체중계, 체성분 분석기 하나씩 갖추세요. 스마트폰 앱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꾸준해집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7만 134로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3. 소득 없는 은퇴는 스트레스를 부릅니다.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세요. 은퇴하면 돈을 안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큰 창업이나 부동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은퇴한 이모 씨는 매달 5만 원씩 드는 온라인 강좌 수강으로 시니어 블로그를 운영해 월 1,52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책 요약, 시니어 운동법, 고전 독서, 리뷰 같은 콘텐츠를 올리는 분들 중에서도 월 1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쌓이는 수익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실천 팁: 블로그, 유튜브 외에도 재능 마케트몽, 타링 등의 시니어용 조언 등록 가능. 본인의 퇴직 전 직무를 살려 간단한 컨설팅 알바도 활용. 주 1회만 일해도 월 1,030만 원 수익 가능. 4. 인간관계는 적당한 거리 두기와 새로운 연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외로움이 커지고 이는 곧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과 너무 엮이면 또 피로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약한 연결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더라도 주 12회 연락하는 가벼운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독서 모임에 가입한 67세 여성은 친구처럼 친하지 않아도 같은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60대 중반 남성들 사이에선 동네 산책 모임도 인기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걷기만 하는 모임이 의외로 관계 스트레스를 줄여주죠. 실천 팁: 줌으로 하는 온라인 취미 모임도 많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 가능. 지역 도서관,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연락 부담 없는 목적 중심 모임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 추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남기자면 이렇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외부 시간표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표, 나를 위한 건강관리, 나를 위한 돈 흐름, 그리고 나를 위한 인간관계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일하다 죽지 않고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하루의 작은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살아납니다.